안녕하십니까. 라이언 잡스입니다. 예, 오늘은 온라인 강사, 이제 강의팔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팔이들이 하는 이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력이 있고 뭐 경험이 있는 그런 셀러분들이 강의를 론칭하셔갖고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뭐 온라인 사업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 해외 구매 대행이 됐든 뭐 제조가 됐든 아니면 사입이 됐든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깔고 가야 되는 자금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좀 해소하고자 뭐 자기 본인들의 이제 시간을 들여갖고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 런칭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존경하고, 또 하나의 수익 창출의 뭐 파이프라인으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강의팔이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면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아서 그렇습니다. 불과 이제 한 3개월 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강의나 컨설팅을 좀 요청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를 하지 않고, 또 그만한 능력이 없고 또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요청에 대해서 이제 정중히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과 3개월 이후에 고액의 강의를 론칭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왕초보가 이제 초보가 왕초보를 가리키는 시대가 됐다지만 그 강의 비용은 좀 너무 터무니없기도 하고, 과연 그 강의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강의파리들이 하는 이런 어그로성 멘트, 하는 뭐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강의파리들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오늘 내용을 좀 시청을 하시면 제가 아주 극소수의 이런 강의파리들이 하는 거짓말을 조금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기준으로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파리들이 하는 아주 못된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파리들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단기간에 만들어낸 매출입니다. 뭐 유튜브 아니면 뭐 블로그 아니면 타 SNS에서 온라인 창업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매출 5천, 뭐 2달 만에 매출 1억, 뭐 3달 만에 매출 4억, 5억,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만들어냈다는 광고성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멘트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대다수의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매출을 만들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극소수의 강의파리들은 온라인 강의를 위한 매출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장기적으로 온라인 사업이 목표가 아니라 초보자 분들의 돈을 노리는 매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역마진을 보면서 매출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리기만 하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브랜드 상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QCI 아니면 샤오미, 이렇게 좀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좀 대륙의 실수라 불리면서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좀 알려진 그런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시장가에서 좀 더 싸게 올리기만 하면은 무조건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원가에서 손실을 보면서 제품을 올려놓고서 판매를 해갖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원가에서 역마진을 보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이걸 제가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QCY 이어폰이라고 좀 이어폰 제품 안에서는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은 아주 뛰어난 상품이라고 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죠. 보시는 것과 같이 벌써 검색수가 28,000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10억 가까이에요. 근데 판매가가 낮죠. 이렇게 판매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매출을 냈다는 거는 굉장하다는 거고, 사실 이 제품은 이 모델에서 만약에 이 모델에서 최저가가 22,000원인데 22,000원보다 싸게만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광고 없이도 그냥 무조건 판매가 되는 제품인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올려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QCY를 판매하고 있다는 분들이 이런 강의팔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QCY라는 이런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해서 이 상품의 원가에서 역마진을 보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좀 계산하기 쉽게. 원가가 아주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QCY나 뭐 샤오미, 이런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의 원가가 뭐 10만원, 11만원짜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제품을 원가에서 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판매가를 1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판매가입니다. 판매가.
이런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최저가로 판매를 하면은 원가보다 지금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인 거죠. 그럼 이런 제품을 업로드 하면은 판매가 무조건 미친 듯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쿠팡에서 업로드하면 뭐 미친 듯이 팔리겠죠. 그러면 보면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500개만 판다고 해도 매출이 5천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1000개를 팔았다고 치면은 매출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을 판다고 하면은 손실액은 10,000원 정도 이제 손실을 봤다고 했으니까 원가에서 500만 원이 손실액이 되는 겁니다. 이 손실액을 어디에서 메꾸냐? 바로 초보 대표님들의 강의 수강료에서 메꾸는 겁니다. 요즘 강의 비용을 보면은 미쳤죠? 싸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하는데 창업 강의 뭐 1기만 해도 이 손실액 비용은 메꾸고도 엄청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파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강의, 온라인 강의 증빙용 매출을 만들어 놓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수강생들을 많이 모아갖고 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강의가 뭐 소규모 강의라고 해도 한 10명만 뭐 모집한다고 해도 벌써 와 300만 원만 쳐도 벌써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도 벌써 얼마 남습니까? 2,5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손실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수강생을 모아갖고 메꾸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매출을 내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 이 부분이 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강의파리들은 이런 식으로 좀 높은 매출을 단기간에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단기간에 만들어낸 이런 높은 매출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높은 매출보다는 뭐 장기간에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더 중요한 거고 또한 이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입니다. 이 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매출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높은 매출에 현혹이 되어서 강의를 선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이제 트래픽 업체를 연결해 주시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강사들이 이제 트래픽 업체를 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 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좀 연결을 시켜주는 분들도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패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이 트래픽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상위에 노출을 시킨다고 해서 제품이 절대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즉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을 통해 갖고 제대로 된 상품,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해서 상위에 노출을 시켜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을 소싱해서 트래픽을 통해서 제품을 업로드한다? 그런다고 해서 판매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제품을 업로드 시켜 놓으면은 업로드를 좀 시켜 놓으면은 이 제품이 시장 분석이나 경쟁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않겠죠. 이게 선택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다. 구매 건수 없이 계속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다. 그럼 네이버 로직에서도 당연히 이 제품은 이상증후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증후로 판단하면 이 제품의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트래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구매 건수가 계속 안 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위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스토어가 삭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연결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좀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이런 트래픽 업체를 연결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을 하셔야지 상위에 노출됐을 때 판매가 되는 거지 아무런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아니면 가격도 그렇고 전혀 시장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제품은 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 이런 꼼수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런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강사들이 훨씬 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트래픽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연결시켜주는 강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걸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이제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본 척 그리고 좀 들었던 내용을 짜집기 해서 본인의 강의나 전자책에 녹여서 판매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본인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세요. 그냥 어디서 들어보고서 와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을 내가 내 강의에 녹여갖고 한번 수강생한테 말해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갖고 요즘에는 뭐 알리나 이런 테무 이런 이제 중국의 이제 대륙의 이제 큰 플랫폼들이 이제 국내에 상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브랜딩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디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제품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마케팅 능력을 기르거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강사들도 이 트렌드를 쫓아갖고 본인들이 제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조를 했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제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제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말을 할 때는 이 제조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면은 뭐 시장 분석하고 여기서 경쟁사 분석하고 이 경쟁사의 리뷰를 분석해서 보완점 체크하고 이 보완점을 신규 상품의 탑재, 개발, 제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 보면 굉장히 좀 쉽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연히 되게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당연히 고객들한테 좀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절차만 보면은 굉장히 좀 리즈너블 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절차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전자제품을 제조한다고 하면은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제조할 때 특히나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전자제품에 뭐 배터리 있으면 당연히 이제 KC 인증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걸 이외에 만약에 이제 뭐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기능이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면 이 관련된 인증서도 또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인증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KC 전문 업체들도 사실 조금 이 제조사랑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좀 많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본 척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겠죠.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을 제조를 해라. 그리고 수입을 해라. 아니면 국내 뭐 제조 공장에 컨택을 해갖고 이 부분을 개발시켜달라고 요청을 해라. 근데 초보자들이 또 두 번째는 초보자들이 이런 제조 제품을 요청을 했을 때 수량, MOQ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량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면. 근데 소량 생산을 하시다 보면은 뭘까요?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가 높습니다. 이 원가가 높아버리면 시장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시장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완점이 있는 제품이라도 시장 가격보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가 너무 월등히 높아버리면 이것도 판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쉽사리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Q, 초보자들은 제조를 하려고 해도 이 MOQ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MOQ가 오더 수량입니다. 이 생산 수량을 어느 정도 좀 제조사 측에서 요청하는 그 수량은 내가 맞춰줄 수 있을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본력이 없는데 제조를 하신다? 원가만 높고 시장 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또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 그렇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요즘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런 피해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이제 강사로부터 이제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수업을 들으셨는데 식기류였습니다. 식기류였어요. 이 식기류를 그냥 수업을 들었는데 뭐 좀 제조를 해갖고 뭐 제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 식기류에다 본인의 로고를 박는 거였어요. 그 로고를 박아가서 좀 브랜딩을 해갖고 제품을 판매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만 보면 좋죠.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죠. 이런 식기류에도 당연히 이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브랜딩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식기류에 본인 로고를 박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수입을 했을 때 이제 세관 쪽에서 검사가 걸린 겁니다. 여러분, 수입을 하실 때 검사가 랜덤으로 걸리거든요. 본인이 수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검사를 해갖고 이제 통과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랜덤으로 하나씩 걸려요. 근데 처음에 이제 랜덤으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식기류이기 때문에 이 식기류는 인체에 닿는 거기 때문에 식약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체에 닿는 것은 식기 아니면 뭐 미용 무조건 식약 허가가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식약 허가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거죠. 근데 이 제품을 벌써 오더를 해갖고 브랜딩까지 찍어갖고 제품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세관 쪽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인증서가 필요한데, 이 허가증이 필요한데, 이 허가증이 있냐? 근데 허가증을 당연히 못 받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오더했던 제품을 다 폐기 처분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내용을 듣고서 당연히 이제 표면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관 쪽이 걸려갖고 이게 이제 통관이 안 되고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떤 강의를 들을 때는 이 강사가 직접 이 부분을 해봤는지 이 부분을 조금 질문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체크할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뭐 본인이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이에 관련된 인증서가 뭐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뭐 좀 질문을 해보고 이 강사가 어떻게 피드백이 오는지를 통해서 이분의 경험이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즘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이제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본인 마케팅 채널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마케팅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주워들은 내용으로 마케팅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디에서 또 주워들은 내용으로.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하는지 단순히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케팅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다면 이 마케팅에 대한 장점은 뭐고 또 어떻게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숨겨져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돼요. 예,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지 본인이 이제 수강했던 그런 수강 비용을 조금 이제 날리지 않고 좀 제대로 좀 알짜배기 그런 강의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본 척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강사들이 본인의 커리큘럼에 있는 그런 절차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한번 질의응답으로 한번 수강을 듣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파리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다수가 이제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강사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좀 강의에 대한 거부감은 좀 가지지 말아주시고 좀 강의를 들으실 때 좀 피하는 이런 기준으로서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